안녕하세요. 오늘도 같이 공부해 볼까요? 네, 시험이 며칠 안 남았는데 저도 공부를 안 한 마음이 급해서 일단 그냥 책을 보자니 공부도 안 되고 또 요약하자니 힘들고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한 번씩 써보면서 자료를 만들었고요. 특히 제가 공부할 때 그때 학원에 오셨던 노인분들, 어르신분들 같이 공부했으면 해서 사실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취지는 그냥 제공보고요. 두 번째는 같이 하고 싶으신 분은 같이 듣고 또 보실 수 있으신 분은 보고 이동하실 때 그냥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의 원칙, 요양보호 개론에 있는 내용인데요. 저는 일단은 요양보호사로 등록해서 활동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에 통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누구를 돌본다는 것은 굉장히 숭고한 일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이 공부를 한다면 요양보호사로서 무엇을 지켜야 할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시험 대비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귀요보라는 분의 유튜브를 들으시면 굉장히 빠르게 정리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책을 보면서 공부해야 되는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요양보호사가 준수할 사항을 보면은요. 이렇게 첫 번째 1번부터 12번까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젊은 분들을 위해서 확인해야 함, 확인 이렇게 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거보다는 시험에도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서술형으로 그냥 공부하도록 저는 원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글밥이 많지만 글이 많이 적혀 있지만 보기가 힘드신 분은 천천히 들으시면서 같이 떠올리면서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12가지를 제가 좀 화려하게 바꿨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 12가지가 어떤 포인트 빨간 색깔 글자가 있고요. 검정색인데도 굵은 글씨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하면서 좀 더 강조할 부분이고요. 자, 1번부터 6번까지 그리고 7번부터 12번까지 색깔이 다른 이유는 먼저 설명하고 복습할게요. 공부할게요. 이 파란 부분 7번부터 12번까지는 요양보호사 내가 요양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나 혼자 힘으로 처리할 수 없을 때, 왜 우리가 공부했을 때 시설장 관리 책임자 또는 간호사, 의료기관의 어떤 그 연계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사항이거든요. 여기 친절하게도 책에서 이 뒷부분에 묶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할 때 1번부터 6번까지 먼저 또 설명하고 글씨를 조금 크게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혼자만 할 수 없는 일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뒷부분으로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지켜야 할 사항이죠. 1. 대상자, 내가 방문하는 어르신, 내 서비스를 받으실 요양보호 대상자의 성격,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한다. 이 말은 그럼 내가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마음대로 한다기보다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장기 요양 계획서일 겁니다. 그 계획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걸 제공해야 되는지를 판단해서 확인을 해야겠죠.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하고 가서 하는 거는 좋지 않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요양보호사 대상자의 집에 가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내가 어떤 것을 서비스할지 또 특히나 내가 대하는 그 대상자가 사람인지라 인간은 너무나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습관을 가지고 있고 좋아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내 서비스가 잘 좋은 결실을 맺도록 그 대상자를 성격을 파악하고 습관도 정리하고 선호하는 게 뭐가 있는지, 좋아하는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놓은 다음에 행동한다, 서비스를 개시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대상자가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 대상자가 뭘 싫어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파악하고 가면 내가 서비스 활동하는데도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목록이 있는 것 같습니다. 2번,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 실기나 뭔가 다 이 요양보호사 관련된 그 책 안에 보면은 대상자가 그 요양 대상자 어르신이 최대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돕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거 보고 조금 놀랬거든요. 왜냐면 제가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최대한 모든 거를 그냥 제가 기계처럼 막 자동 서비스처럼 다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상태가 더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그 보니까는 뭐 다리가 아프시니까 안 걷게 하고 차에 막 모셔다 드리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그 걸으면서 천천히 더 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하게 만든 계기가 됐던 게 아닌가라고 정말 이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활용하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는 필요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대상자가 가능한 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돕는 게 목적입니다. 독립적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노년에는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잘 해드리면서 본인이 삶에 대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죠. 세 번째, 서비스 제공 전에 대상자에게 충분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서비스 제공 내용을 설명한다. 이게 1번하고 비슷하죠.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1번 같은 경우는 그 대상자의 성격,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좀 알고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신경 쓰고 이 세 번째 경우는 서비스 제공 내용,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그 계획서를 보고 제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라고 대상자에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가 설명을 들은 후에 내가 이러니까 그렇겠군. 그렇게 서비스를 받겠군. 알겠소. 하고 동의를 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면 됩니다. 사전에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대상자가 갑자기 내가 아무리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그쪽이 신청을 했고 내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시간 됐네 가서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당황할 수도 있잖아요. 마음의 준비, 몸의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대상자가 당황해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도록 사전에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유가 되겠어요. 단 대상자가 치매라는 것은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죠. 치매 등으로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한다. 여기서 보호자는 그 대상자, 치매를 앓고 계신 분이나 인지 능력이 없는 그 내가 보호해야 되는 대상자의 가족이 되겠죠. 보호자는 가족이 됩니다. 그 가족에게 이런 사항에 이분이 어르신이 인지 능력이 없으시니 제가 뭐 이런 거를 할 건데 보호자분들께서 아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비스 내용 등을 설명을 해서 동의를 구해야 된다. 라는 게 우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죠.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 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한다. 그렇죠. 노약자라 해서 의견을 무시하거나 어떤 사생활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는 아주 존엄하거나 독립된 그런 생활을 보장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그런 사항들을
인지해서 숙지해서 요양보호사가 된다면 그 대상자분이 아무리 나이가 많고 그런 대외적인 활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해서는 안 되며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사항들은 내가 그 대상자라면 하고 생각하면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5.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이 관찰은 아이들을 키울 때나 교육할 때나 어떤 관계를 형성할 때도 관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근데 더더군다나 이렇게 힘없고 기능이 조금 쇠퇴돼서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라면 그분의 상태가 어떤지 또 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상황에는 꼭 어려움을 겪더라라는 그런 관찰을 하면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그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겠죠. 그래서 대상자와의 상태와 관계가 없는데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필요가 없는데 막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공을 받도록 강요하는 거. 아, 이거 하세요. 이거 저거 하세요. 이거 받으셔야 돼요. 저거 받으세요. 이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사항은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6. 요양보호사의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건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집 봐도 그렇거든요. 서비스 내용은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그 공부했던 자료에 보면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정서 지원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가 있죠. 이거를 대상자에게만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 보면은 누가 그 서비스를 받을 건지 대상자의 이름이 있겠죠. 그 분만 명시되어 있는 그 분만 제공하면 되는 겁니다. 지나갔지만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떠올려 볼까요?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는 신체 활동, 어떤 몸이 요양보호사의 어떤 손이나 이런 것들이 그 대상자에게 직접 닿아야 되는 겁니다. 거의 스킨십이 일어나는 거죠. 구강을 청소해 준다거나 머리를 감겨줄 때 요양보호사 손이 머리를 감겨줘야 되니까 어떤 신체적인 접촉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 세수시키기, 세면하기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그 다음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그때 딱 세 가지 기억하라고 했죠. 세탁, 취사, 식사까지 포함되고 장보기까지 포함되는 거. 세탁, 취사, 주변 정돈 및 청소. 주변 정돈하고 청소하는 거는 한 가지로 묶어서 첫 번째 취사, 밥 먹고, 두 번째 세탁, 옷가지를 좀 빨고 도와드리고, 세 번째 주변 정돈 및 청소. 이게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였죠. 그리고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개인적인 일을 볼 때 외출을 꼭 해서 동행을 하거나 같이 가주거나 그리고 혹은 같이 갈 수 없을 때 대행해주는 업무. 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정서 지원 서비스는 말벗이 되어주는 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2명이 가서 방문 목욕 서비스 해주는 거. 요거였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이러한 모든 서비스는 누구한테? 그 대상자에게만 제공하지 가족이나 그분 관련된 손자, 손녀, 그런 아내분 이런 분들에는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7번부터 12번까지인데요. 이거는 요양보호사가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 8번에도 보시면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9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시설장, 간호사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 10번은 모든 의료 행위를 하지 않고 의료 행위는 방문 간호사에게 이런 말 있죠. 11번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대상자를 옮긴다. 그러니까 내 손에서 할 수 없으니 연계를 하는 거죠. 12번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와 의논하여 처리한다. 자, 여기 보니까 다 7번부터 12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7번부터 12번까지 파란색으로 연한 파란색으로 묶어보았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7번 요양보호사가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일까요? 대상자의 상태 변화 등으로 내가 보호해야 되는 그 대상자님의 상태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 변화 등으로 내가 기존에 해드렸던 계획된 서비스 외에 상태가 좀 악화됐으니까 더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추가 변경하거나 또 이거는 좀 상태가 더 심각해져서 의료적인 진단이 필요하겠는데 하고 그 보호사가 관찰했을 때 그런 판단이 들 때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라는 거죠. 대상자의 상태 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서비스를 추가 변경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자, 8번째, 대상자나 대상자의 가족과 이 요양보호사가 의견이 상충될 때,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그럼 서로 좀 주장만 하다 보면 싸움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찰이 생기겠죠. 그게 불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그냥 바로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그러니까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그 대상자나 대상자의 가족과 내 요양보호사가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상충될 때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이런 경우죠. 그리고 9번 서비스 제공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 말은 생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갑자기. 그럴 경우 소속된 이 요양보호사가 어디 소속이냐. 어떤 센터에 소속이 되어 있겠죠. 그 소속된 시설장 또는 간호사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아마 이 간호사도 그 시설에 등록되어 있는 간호사겠죠. 그리고 아마 다 미리 어떤 간호사한테 보고를 해라 라고 지시를 받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경우 그러니까 그 간호사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가 부축을 하여 동행을 하다가 같이 가다가 넘어져서 부상을 입으신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니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하고 또는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욕물 온도 조절 실패로 갑자기 화상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면 바로 시설장, 간호사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10번 흡인, 비위관 삽입, 관장, 도뇨, 욕창관리, 투약, 경구약, 이건 입으로 먹는 약 및 외용량 제외. 요거는 제가 보니까 바르는 약, 외용약이네요. 여기 양이 아니고 약입니다. 외용약을 제외하고 바르는 약을 제외하고 그 투약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자, 의료행위는 방문 간호사에게 연계한다. 의료행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의료행위는 의료행위를 하는 방문 간호사에게 연계하는 겁니다. 11번 요양보호사는 먼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중에 대상자에게 응급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거는 응급처치 우선순위, 제일 필요한 거 먼저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처치를 일단 하고요. 그렇지만 요양보호사가 응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의사에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대상자를 옮겨야 된다고 합니다. 서비스 제공 중 그 상황이 요양보호사가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처치 할 수 있으면 하되 응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의사에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 병원으로 대상자를 옮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죠? 긴급한 상황들이니까. 자, 그리고 여기 11번에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돌아간다면 뭔가 어떤 흡인을 한다는 거는 이 가래가 끼거나 이런 천식이 있거나 안 좋은 걸 요 속에서 빼낼 때 어떤 기계 장치를 하잖아요. 호스 같은 거, 고무호스 연결하고 그런 거 비관, 삽입 이런 것도 뭔가를 몸에 꽂는 거. 그 다음에 관장 이것도 그 어떤 의료적인 행위고 도뇨, 욕창 관리 이거 모두 다 어떤 의료적인 행위니까 반드시 요양보호사가 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에게, 방문 간호사에게 연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12번 치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여러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치매 대상자는 아까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여러 돌발 상황이 생기겠죠. 그럴 때에도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와 의논하여 처리한다. 요건 끝에가 조금 다르죠. 치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여러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딱 보고해서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의논을 해서 이런 건 이래서 이렇게 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뭐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가 많은 케이스를 알고 있을 테고 그거를 서로 의견을 조합해서 더 나은 해결책을 갖고 일을 처리를 하라라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보면요. 이제 글씨가 좀 작아서 보시기는 힘들 건데 그냥 잘 들으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 요양보호사가 그 요양보호 대상자를 책임감 있게 보호해야 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이죠. 1. 대상자의 성격,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한다. 그리고 대상자가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2.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가 가능한 한 자립생활을 하게 한다. 3. 서비스 제공 전에 대상자에게 충분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서비스 제공 내용을 설명한다. 대상자가 설명을 들은 후 동의를 하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전에 설명을 해야 하는 이유, 대상자가 당황해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도록 사전에 친절하게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이다. 단, 대상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한다. 4. 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한다. 5.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6. 요양보호사의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에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정서 지원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가 있다. 7. 요양보호사가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대상자의 상태 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서비스를 추가 변경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8. 대상자나 대상자의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9.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속된 시설장, 간호사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부축하여 동행하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거나
목욕물의 온도 조절 실패로 화상을 입는 등의 경우가 있다. 10. 흡인, 비위관 삽입, 관장, 도뇨, 욕창관리, 투약, 경구약 및 외용약, 약입니다. 외용약, 제외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자, 의료행위는 방문 간호사에게 연계해야 한다. 의료행위는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는다. 11.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중 대상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처치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의사에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대상자를 옮긴다. 12. 치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여러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와 의논하여 처리한다. 네. 자, 약간의 사명감을 가지고 누구를 보살피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생명과도 관련돼 있는 일을 하는 거니까 더 책임감을 갖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만큼은 자기가 할 도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공부가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서 서로에게 유익한 그런 시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순간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시험에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더 이해를 확실히 하고 공부를 한다면 어떤 시험 문제라 할지라도 그 이해를 바탕으로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또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파이팅!